공부왕님, 서울 도심지의 원룸 오피스텔이 매매 가격 10% 정도 하락하여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룸 오피입니다. 네. 서울 핵심지. 네. 갭이 거의 붙은 곳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이제 매정 갭이겠죠. 투자성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저도 갖고 있거든요. 원룸 오피스텔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저는 이제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월세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나름 만족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가격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원룸 오피스텔이 가격 안 오르고 월세 받긴 좋아요. 왜냐면 수익률이 투룸이나 쓰리룸보다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월세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데, 이게 오피스텔이 지금 안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돼버리니까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산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오피스텔을 사고 다른 아파트를 살려고 하더라도 취득세가 이것 때문에 8%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원룸 오피스텔 하나 있다고 다른 거 살려고 했더니 8% 12% 되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거래도 안 되고 또 안 되는 거고, 최근에 그 보증보험 한도도 전세 보증보험 한도가 낮아지니까 예전에는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 게, 전세 보증 한도가 낮아져서 그만큼 아마 안 될 수도 있어요. 더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보증 한도가 낮아져서 전세가 아마 그거보다 좀 낮게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자체가 이게 풀리지 않는 한 오피스텔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청원 올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빨리 풀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원룸 오피스텔 하나 있다고 해서 이거를 물론 이제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관이 없지만 업무용 오피스를 하게 되면은 근데 업무용 오피스를 하게 되면 이제 전세를 못 놓으니까 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월세로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업무용 오피스텔 이게 있다고 해서 이 오피스텔이 있어서 다른 거 이제 사는데 취득세 요거 때문에 취득세 8% 12% 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거래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좀 이런 건 좀 개선이 돼서 좀 오피스텔이 좀 주택수에서 아예 빠지거나 취득세에서 아예 빠지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입도 뻥끗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네. 네. 서울 원룸 오피스텔은 절대 공실이 없다고 부동산 소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 그 수요가 그만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고시원도 요즘 한 30-40만 원 할걸요? 고시원도 30-40만 원 하는데, 원룸 오피스텔 해봤자 뭐 한 70만 원 정도니까, 월세가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니까, 고시원 한 40-50만 원 뭐 할 바에는 한 20만 원 더 내고 오피스텔 사는 게 나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수요층도 많고 원룸에 사는 분도 많고, 또 서울에 이제 워낙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이제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 한번 삼성 스칸센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커뮤니티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거기서 뭐 조식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식 오피스텔인데. 먹는 사람도 있을까요?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니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거기는 뭐 수영장이나 사우나나 헬스장, 사우나 없고 헬스장 코베 다 있었잖아요, 커뮤니티. 근데 그런 거 다 활용할 수 있고. 근데 월세가 거기 원룸 오피스텔이 제가 받는 게 65만 원밖에 안 해요. 65만 원. 그러면 굉장히 싼 거죠. 굉장히 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싼 거예요. 굉장히. 왜냐면 서울의 노량진 고시원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40-50만 원 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룸이요? 더 30-40만 원 하나요? 아니요, 더 합니다. 거의 한 60만 원. 제가 거기 살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가 이제 물론 이제 서울의 지역은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되고 만약 GTX 뚫리면 또 거기 또 연신내역으로 갈아탈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훨씬 더 임대료가 좀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어디 가서 뭐 커뮤니티 딴 데가 수영장 끊어도 뭐 한 20-30만 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서울의 핵심 지역은 아니죠, 당연히. 아니긴 한데 이제 내가 그런 좀 삶의 좀 만족도를 좀 올리거나, 그다음에 나가면 또 상가 다 있고. 그럼 그게 65만 원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월세 65만 원에. 굉장히 싼 거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좀 의아한 건 그렇게 좋은 커뮤니티고 있고 그런 오피스텔인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는 것도 저는 의아한 거예요, 지금. 일산이란 삼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그만큼 오피스텔이 눌려 있다. 오피스텔이 눌려 있다. 그러니까 임대료도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나중에. 충분히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임대료가 또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묶여있는 데도 있으니까 5%밖에 못 올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끝나면은 좀 올라갈 여지도 있고, 마곡 같은 데도 분양가 1억 3천에 원룸 오피스텔 분양했던데 그래도 꽤 많이 올랐었거든요. 1억 정도 올랐다가 요즘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빨리 취득세 주택세에서라도 좀 빠져야 된다. 그거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묶어 오피스텔도 같이 하니까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왜냐면 원룸 오피스텔 해봤자 그거 뭐 돈 얼마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뭐 강남 아파트 살 때 뭐 취득세 그것 때문에 8% 10% 내면은 몇 억을 더 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불합리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목포 오피스텔 아파트를 곧 잔금을 쳐야 하는데 전세가는 그나마 회복했는데 매매가는 점점 떨어지네요. 마피 6천까지. 아이고. 잔금 쳐서 전세를 맞추고 2년 보유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약금 포기할까요? 계약금 포기하면 너무 아깝긴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요 상황이랑 비슷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 뭐냐면, 제가 마피 오피스텔 같은 경우 하남 미사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원룸은 많이 안 올랐는데, 투룸, 큰 평수는 그래도 꽤 올랐거든요. 하남 이편한 세상시티 미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아마 전용이 한 10평 정도, 10평, 12평 정도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룸 정도 됐던 건데, 네. 그게 분양가 3억이었는데 마피 3천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잡았어요. 마피를. 그거 어떻게 잡지? 근데 잡았어요. 근데 용기가 안 나는데. 용기 안 나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는 용기를 좀 내야 돼요. 서울 핵심지도 아니고. 근데 하남 미사는 5호선 연장도 있지만 9호선 연장도 되고 또 3호선 연장도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오피 아니에요? 오피였죠. 그래서. 근데 그게 5호까지 갔다가 지금 한 4억 5천. 4억 5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3억에 마이너스 3천이 2억 7천이 잡았지 않습니까? 네. 전세를 2억 5천에 맞췄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2019년도에 2억 5천에. 그러면 투자금 얼마예요? 2천이에요. 2천. 아까 투자금 2천으로도 투자 가능했던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분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니 본인이 분석하셔서 네. 이런 사례도 있으니 좋은 사례도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나쁜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하남 미사 그때 오피스텔 마피 오피스텔 투자할 때만 하더라도 저거였어요. 유튜브들이 엄청 욕했대요.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유튜버가 하남 미사지구에 가서 자기 설계당했다고 그런 영상이 막 돌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공급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그때는 또 전세 가격도 많이 받쳐줬던 시점이었고, 그래서 이제 투자가 잘 됐던 케이스고, 또 투룸이고, 또 워낙 또 입지가 좋았던 지역이고, 또 그때는 5호선 개통도 안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여기를 제가 뭐 분석을 해봐야 될 거지 않습니까, 저도. 근데 이제 그런 좋은 사례도 있으니 그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사례가 있었고, 또 안 좋은 사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례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례들을 다 참고하셔서, 우리가 이제 변호사들도 판례 보듯이, 판례 보잖아요. 판례 보고 이제 그런 사례에서 이제 인용하듯이, 우리도 그런 투자에 좋은 사례도 있고 나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본인이 좀 연구해서 결정하셔야죠. 그럼 대표님께 상담 왔을 때, 대표님 추천 말고 상담이 왔을 때 오피스텔과 관련돼서 이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요. 네, 하죠. 지금은 또 트렌드가 또 오피스텔이 좀 가격이 안 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피스텔인데 예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이 정도 수익 내셨으니까 이제 이런 거 정리하고 좀 해보자 해서 이제 아파트로 갈아타보자. 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럼 눈물을 머금고 손절한 거예요? 아니, 손절하는 게 이익이 났으니까. 네, 이익 나신 분들 위주로. 근데 이제 마이너스 P 같은 경우에 저도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쉽게 매도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러이러한 대안도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왜냐면 매도하는 거를 또 쉽게 손절하기가 저도 좀 조심스럽잖아요. 네. 마피 6천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기. 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좀 좋은 사례들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또 뭐라고 또 말씀드리긴 그런데. 근데 이제 제가 겪어보니까 그 입주 시점인 거죠, 지금. 네, 입주 시점이 가장 마이너스예요. 네, 지금 잔금 이제 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잔금 치지 못하고 이제 하는 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어디든 그래요, 어디든. 예전에 로얄 파크 프루저시티. 네. 그때도 요즘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거기 뭐 안 좋다는 얘기 이제 좀 없어졌죠. 근데 그때 입주 시점에 좀 안 좋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 또 마이너스 피도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이제 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지금이 아마 좀 최악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현금 흐름 만드신 것들 중에서 네. 괜찮고 추천할 만한 것 있을까요? 스마트 스토어 추천드립니다. 건물주 마블. 보드게임을 만드십시오. 네. 저는 그게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오피스텔 투자도 투자인데 그거 좀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근데 꾸준해요, 진짜. 꾸준하고 쿠팡 로켓 배송도 하거든요. 근데 쿠팡 로켓 배송은 뭐냐면 제가 한꺼번에 보내는 거예요. 거기를 뭐
뭐 8개씩 뭐 몇 박스를 보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돈이 일시불로 들어오거든요. 쿠팡 로켓 배송은.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알아서 배송하는 거더라고요. 쿠팡 로켓 배송이. 거기서 발주를 넣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밀시로? 예, 예, 예.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 이제 배송하고. 근데 그거를 지금 다 시스템화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창고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창고에 보관돼 있다고 하거든요. 쿠팡 창고? 아니에요. 쿠팡 창고 아니고 제 건물주 마블이 있는 창고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파주 어디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가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누가 관리해요? 거기 그 담당 그러니까 이거 제조사 해준 데서 그 관리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뭐 3PL이라고 하나요? 4PL? 뭐 이런 그 용은 제가 뭐 어쨌든 그 이제 배송까지 다 이제 네, 배송까지. 그러면 이제 제 스마트 스토어나 제 쿠팡이나 이제 아니면 제가 이제 외주 준 데도 좀 있거든요. 저희 회원분들도 파신 분들 좀 계시거든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럼 저한테 이제 발주서가 들어오면 그거를 저는 이제 메일로 해서 전달. 그럼 거기서 다 배송해주고 이제 개수 몇 개 남고 이런 거를 다시 저한테 전달. 메일로 다. 그리고 이제 송장 번호 저한테 전달. 그럼 저도 이제 송장 번호 다 입력하고. 처음에 이제 직원 시켰는데 그냥 제가 그냥 하고 있어요. 그냥 다. 근데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하루에 한 소요 시간이 한 3분이면 돼요. 메일 보내고 하고 3분. 3분에서 5분. 그거 해서 하는 거고. 나쁘지 않죠. 요즘 매출 좀 그렇게 해서 월 그러니까 많이 벌이되는 뭐 그랬는데 요즘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이것도 지난달에 가격을 좀 낮추니까 또 많이 잘 팔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격은 웬만하면 안 낮추려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그 화장품 하시는 분들은 그 유통기한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월 100에서 150은 되죠.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상가 얼마짜리야 이게 도대체.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또 순수익은 또 나눠지는 거죠. 왜냐면 또 그게 이제 원가가 있는 거니까. 근데 물론 이제 원금은 거의 회수한 상태이긴 한데, 이제 지금부터는 거의 뭐 마진이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다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원가가 싼데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제품은 이런 보드게임은 유통기한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안 팔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만. 다만, 이제 창고 그 보관료는 내요, 10만 원씩. 그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광고도 처음엔 했는데 아이씨 그냥 귀찮아서 안 해요. 그것도 광고도 그냥 광고 안 해도 그냥 간간히 팔리더라고요. 건물주 마블도.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현금 흐름 중에 최근에 또 이제 인쇄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인쇄도 좀 들어왔더라고요. 인쇄도. 그것도 이제 인쇄 찍을 때마다 이제 또 들어오는 거니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그 책 해서 인쇄가 많지는 않은데 아니 뭐 그것도 어쨌든 현금 흐름 중에 하나죠. 그것도 현금 흐름 중에 하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피스텔 월세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그래도 알아서 꼬박꼬박 들어오고 하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렇죠. 건물주 마블도 뭐 지나고 나니까 근데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건물주 마블 제가 투자금액 1억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억 정도. 네. 근데 사실 1억 정도면 부동산으로 또 몇 배 불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제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기회비용 측면에서 이제 그거를 포기하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요거는 대신에 이제 뭐, 길게는 뭐 5년, 10년, 또 2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죽어서라도 자식들한테도 넘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또 한편으로는. 부루마블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연간 매출이 매년 30억이에요, 30억. 딱 거의 뭐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매년 30억. 그게 저희 어렸을 때 나왔으니까 거의 30년, 30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부루마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자녀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하나 제품 만들어서 그분은 얼마 전에 또 TV에 나오셨더라고요. 부루마블 만드신 분이. 근데 그래서 뭐 그냥 다 그냥 가족 회사로 운영하는 거죠. 그냥 평생. 그렇게 대대손손. 여전히 잘 팔리고 있잖아요. 부루마블도. 부루마블도.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근데 물론 이제 건물주 마블이 뭐 그렇게까지 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기대는 안 하고. 근데 이제 꾸준히 또 팔리고 있고 또 하신 분들은 그 네이버 평점은 4.9예요. 그래도. 그래서 다들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회원들 아닌 분들도 사서 재밌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좋더라고요.